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앞으로 손을 내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유연성이라는 것은 부족해도 문제고요, 과해도 문제거든요.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헬스케어 운동과 스포츠 퍼포먼스 기능을 연구하고 지도하는 김병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뻐근하고 아파지는 것은 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연성이 좀 부족해지거나 근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움직임의 순서가 잘못되면서 몸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면 우리 근육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알통하고 뒤에 있는 근육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한쪽 근육이 딱딱하면 그 딱딱함이 마주보고 있는 근육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피로를 유발하거나 관절 전체를 딱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마도 30, 40대 운동을 하신 분들은 60대가 되어도 50대 전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냥 느낌적으로 보면 이 사람 젊어 보인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형, 또 근육의 움직임, 근육의 양에 의해서 순환기계가 좋아 보이면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이들이 느낌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이가 60이어도 신체 나이는 70을 넘어가는 상황이 돼서 동년배로 비교했을 때는 활기가 없고 신체적으로는 앉거나 걷거나 설 때 동작들이 올바로 된다든지 아니면 힘있게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신체 나이를 구분하게 만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 무릎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짧다는 거거든요. 또는 고관절의 움직임이 좋지 않을 경우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아무래도 근육의 바깥쪽이 타이트한 경우들이 그렇고요, 반대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은 너무 느슨해져 있는 경우가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고관절이 딱딱해지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은 이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골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골반 위에는 척추가 있거든요. 이 척추뼈가 흔들리게 되면서 허리에 부담을 주게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이 무릎뼈를 좌우로 흔들면서 무릎에 통증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골반하고 허리가 저희 트레이너처럼 빠지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무릎이 벌어지는 거랑 같아요. 저희 트레이너가 허리를 뒤쪽으로 빼면 무릎이 이렇게 모이거든요. 이 보상작용이 무릎에서 나타나느냐 허리에서 나타나느냐의 차이거든요. 반대로 여기를 세우면 무릎이 편안하게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관절이나 허벅지의 문제가 무릎과 허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앉았을 때 무릎을 다 펴기 힘든 분들은 이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무릎이 안 펴지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죠. 최근에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마룻바닥에서 고깃집 가면 잘 못 앉아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고관절과 허벅지 뒤쪽이 좀 딱딱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이 골반의 뒤쪽에 붙어 있어서 얘가 짧으면 이 골반을 이렇게 뒤로 잡아 당겨요. 그렇게 되면 척추가 이렇게 뒤쪽으로 라운드가 생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허리가 뒤로 물러나면 상체가 저희 트레이너처럼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거북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립을 맞춰져 있는데요, 어느 한 부위가 뒤로 나가면 얘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느 한 부위는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가운데를 맞춰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을 모으고 앞으로 손을 내미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허벅지 뒤쪽이라고 하는, 보통 햄스트링이라고 그래요, 뒷벅지라고도 하는데 그 근육의 길이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하는 방법은 양손을 쭉 뻗었을 때 내 손이 이 발끝을 넘어가면 길이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앞쪽의 길이가 정상인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무릎 한번 꿇어 보시겠어요? 무릎과 발목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이 동작에서 그대로 이렇게 앉으시면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다리가 완전히 붙게 되면 앞쪽에 있는 근육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 손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다리가 완전히 붙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앞쪽에 있는 근육이 짧으면 이 동작이 힘들거나 또는 무릎이 아프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두 가지 동작으로 알아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이 좋아지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유연성이 나빠지는 이유는 어떤 외부의 저항으로부터 그 힘을 내가 못 견뎠을 때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짧아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서 정상적인 길이가 되었다면 근력 운동을 통해서 외부의 저항을 이길 수 있게 근력
근력을 가져야 최종적으로는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앉은 상태에서 허리의 유연성을 확인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요, 한쪽 발을 쭉 뻗어 보시고요, 반대쪽 다리를 뻗은 다리의 바깥쪽에다 두시고요, 발을 이렇게 지면에다 두시고요,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무릎을 양손으로 끌어안아서 반대쪽 겨드랑이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허리 뒤쪽의 딱딱함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무릎이 겨드랑이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면 유연하신 거고요, 이 무릎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면 허리를 포함한 엉덩이 쪽의 근육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이 정도 벌어져 있다면 이 무릎을 겨드랑이 사이로 잡아 당겨주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고관절을 포함한 허리의 스트레칭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하셨을 때 허리 쪽에 불편감이 있다면 잡아당기는 강도를 조금 낮추셔서 약간 뻐근하게 늘어나는 정도에서 멈추시면 됩니다.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위험한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통증감이 좀 높게 올라가는 게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에서 약간의 통증이 있다면 조금 더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아프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이 무릎을 겨드랑이 쪽으로 당겼을 때 이 당기는 느낌이나 자극은 아마 비슷하실 건데, 변화는 무릎이 겨드랑이 쪽으로 가까이 가는데 통증이나 불편감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그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타이트한 느낌은 동일하지만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허벅지 뒤나 엉덩이 쪽이 딱딱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발을 반대쪽 무릎 위로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허벅지 뒤쪽이 딱딱하면 무릎이 자꾸 구부려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서 스트레칭을 하면 두 발로 스트레칭을 할 때보다 조금 더 허리에 부담은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타겟한 근육들이 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두 발로 할 때보다 못 가거든요. 왜냐하면 반대발로 무릎의 구부러짐을 막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동작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저희가 스트레칭을 허벅지와 고관절 쪽을 하고 싶은 건데 등이 이렇게 말리면 느슨한 허리를 더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리를 완전하게 펴시고요, 가슴이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배꼽 쪽이 발가락 쪽으로 가는 느낌으로 전진을 해주시면 엉덩이 뒤쪽,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잘 늘어날 거예요.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는 이 허벅지 앞쪽 또는 허벅지의 측면이 딱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통증이 과하지 않다면 이 상태를 만드시는데요, 만약에 무릎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동작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반대발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허벅지 앞쪽과 측면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대신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은,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 동작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동작에서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발목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줘서 허벅지 앞쪽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보통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기본으로 하시고, 이 동작에서 특별하게 자극이 없다면 조금 전에 앉아서 L자를 했던 동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가 있거든요. 이 어깨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펴기 위해서는 이 어깨가 뒤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벽이나 기둥 같은 것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손의 높이는 어깨 높이가 좋고요, 팔꿈치 살짝 구부려 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가슴부터 해서 어깨, 팔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고, 그 다음에 그대로 회전을 이렇게 하시면 등 뒤쪽에 있는 견갑골이 뒤쪽에서 모이게 되면서 가슴 쪽이 잘 스트레칭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좀 잡히면서 유연성도 회복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는 목과 어깨가 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하신 목 스트레칭의 동작을 그대로 두시고요, 오른손으로는 반대쪽 뺨을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몸 전체를 오른쪽으로 시선과 함께 회전을 하시면 어깨와 팔, 그 다음에 목까지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 트레이너처럼 호흡을 뱉어주면서 몸통 전체를 회전시켜주고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됩니다. 다시 쭉 잡아주시고요. 회전을 할 때 어깨나 가슴에 힘이 좀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지 않게 되면 잘못하면 관절이 꺾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과 함께 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있을 때 가장 스트레칭이 잘 됩니다.
직장에서 의자와 컴퓨터를 보면서 오랫동안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런 자세를 취하시거든요. 하루 종일 이런 동작을 취하시면 물론 근골격계도 문제가 있지만 이 몸통에 담고 있는 심장과 폐도 계속해서 눌리게 돼요. 그러면 이게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니까 피로감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바꾸기 위해서 뒤로 조금 당겨 앉으시고요. 양손으로 의자의 뒤쪽을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 가슴의 앞부분을 대각선 위쪽으로 쭉 펴면서 시선을 살짝 이렇게 들어줍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계속 구부리고 있던 동작에 반대 동작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고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흉곽이라고 하는 공간이 커지면서 심장과 폐가 편안하게 되고, 그러면 순환기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코어 근육이 자기의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톤이 다운되거든요. 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호흡을 뱉는 것과 회전하는 동작입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고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다가 회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호흡을 더 뱉으면서 강하게 회전을 하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코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가 회전을 할 때 이 갈비뼈가 작아지면서 코르셋을 입듯이 허리가 얇아져요. 그래서 이 동작을 좀 하시면 몸이 바로 서고 허리 쪽에 뻐근함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10번 정도 하시고 왼쪽으로 대략 한 10번 정도 해주시면 허리에 힘이 잡히면서 상체가 좀 바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체 운동을 했으면 그 다음은 하체 운동을 하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의자에 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그대로 인사하듯이 숙여줍니다. 저희 스트레칭 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끔 가능하면 상체를 편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고관절과 허벅지 뒤쪽의 근육이 늘어나거든요. 그대로 제자리에 오시고요. 그대로 호흡 뱉으면서 앞으로 숙여주시고요. 피로도가 높다면 한 10번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리가 항상 이렇게 내려와 계시니까 특히 여성들은 혈액이 종아리 쪽에 모이게 돼요. 그러면 종아리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종아리 쪽과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 하는 건데요. 의자의 3분의 1 지점 앞으로 와주시고요. 왼발을 뻗어주실까요? 발목을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발끝을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잡히면 몸쪽으로 당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종아리가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몸 쪽으로 보내줄 겁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하는데 허벅지나 종아리가 당기는 게 아니고 허리 쪽이 아프시다면 이 동작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컴퓨터를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컴퓨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측면에서 봤을 때 바른 자세는 엉덩이의 가운데, 어깨, 그리고 귀까지가 일직선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는 이 엉덩이가 의자의 뒤에 완전하게 붙게 되고요. 뒤에 붙여볼까요? 그 상태에서 등받이에 완전히 기대는 게 아니고 몸이 살짝 이렇게 떠 있어야 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수직선상에 내려오면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근육의 탄성이 부드러워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고요. 피로도가 좀 떨어지게 되고 자세가 좋아지니까 체형이 좋아지죠. 그 체형은 아우라라고 하죠.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것은 부족해도 문제고요, 과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몸이 딱딱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근육이 또 반대로 늘어져 있으면 혈관도 탄성이 없어서 늘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 중요한 것은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가운데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건강하죠. 물론 어렵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대체적으로 성별로 구분하자면 여성들은 너무 유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남성들은 좀 뻣뻣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에 갔을 때 여성들은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또는 스트레칭류를 좋아하죠. 이런 행동들이 모두 근육을 늘리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 필라테스 쪽에서 다리 찢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경쟁적으로 가슴이 땅에 닿아야 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가슴이 땅에 닿는 게 건강의 어떤 척도는 아니에요. 유연성은 일정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관절을 지키는 힘이 부족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리 찢기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내 관절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좋아하는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스포츠나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몸을 좀 더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할 때 통증과 근육이 늘어남의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증은 관절에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무릎에서 통증이 느낀다든지 허리 쪽에서 통증이 느낀다면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허벅지 앞에 또는 허벅지 뒤쪽, 측면, 그 다음에 엉덩이 쪽에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통증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하시고, 관절이라면 그 동작을 좀 피하시고 근육이라면 조금 적극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증이라는 수치를 그 통증 지수라고 하거든요.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걸 0, 극대로 아픈 걸 10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3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3 미만 정도의 통증은 운동을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통증이라고 하고요. 4 이상은 병원에서도 아마 약을 처방하게 될 거예요. 대신에 약을 드시고 통증 수치가 내려간다면 다시 운동을 하셔서 몸을 회복하는 게 필요합니다.